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이슈가 아닌 기존 은행의 이슈와 뱅크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반사 이슈로 대부분의 코인들이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번 이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현재 상태를 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번 이슈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어쨌든 실리콘밸리뱅크 SVB는 그 2020년부터 급격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던 메이저급 은행이고, 또 이들은 기존 은행들이 운영하고 있는 매우 안정적인 방식으로 은행을 운영해 가면서 이렇게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방식인 장기 채권 상품으로 이제 안정성을 도모를 했었는데, 아무튼 다른 은행들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그런 안정적인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사람들이죠. 이제 SVB 은행의 신뢰도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고, 그 소문을 접한 고객들이 불안한 마음에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고, 고객들이 원하는 만큼의 인출이 불가능해졌을 때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번 이슈는 우리가 돈을 예금하고 찾아가고 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은행 그 은행 시스템 역시 사람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또 무지성으로 출금하기 시작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은행은 많지 않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지 그 실리콘밸리뱅크 뿐만이 아니고 실리콘밸리뱅크만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크립토 시장, 그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이 암호화폐의 중요성이 더더욱이 이제 붉어지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탈중앙화의 필요성을 더더욱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크립토 시장에 이제 뭐 중앙화된 관리기구가 없어가지고 항상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던 그런 관리기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지금 뱅크런 사태나 이런 은행의 위기 같은 이런 문제들은 이제 중앙화, 탈중앙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였고, 지금 이제 뭐 사실 뭐 어떤 게 탈중앙화된 코인이냐, 이런 뭐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누구나 알고 있는 탈중앙화된 코인, 비트코인, 그리고 우리가 뭐 다른 코인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또 우리가 또 좋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루나 클래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루나 클래식이 그럼 얼마나 탈중앙화돼 있고, 이게 또 어떤 또 시간을 거쳤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테라포트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또 디파이 거래소고 또 탈중앙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최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테라포트가 이제 여기 사이트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한 2시간 후, 3시간 남았네요. 3시간 후까지 이 퍼블릭 세일, 이제 테라포트에서 발행하는 그 토큰을 이제 세일하는 거를 이제 마지막 세일을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 4차,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제 마지막 퍼블릭 세일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3시간 후면은. 그런 거 상태고, 이 테라포트가 뭐 하는 곳이냐, 이게 뭐 어떤 거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테라포트가 처음 이제 시작되게 된 뭐 이유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또 이 루나 클래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충돌 이후에 테라 생태계는
절전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네, 완전 절전 모드가 아니고 셧다운 됐죠. 셧다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 기술은 불행한 상황으로 인해 잊혀지기에는 너무 소중하고 선구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뭐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이게 오랫동안 정말 훌륭한 개발자들이 정말 성심성 있고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네, 아주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 이후 테라 생태계는 조용히 잿더미에서 스스로를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LUNC 생태계를 중심으로 하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프로토콜인 테라포트는 테라클래식의 명성을 재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태세입니다. 아직 한 건 아니고 할 태세라는 거죠.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준비가 다 됩니다. 그리고 테라포트,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테라포트에 대해서 테라포트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테라포트는 그거 같이 한번 볼게요. 테라포트는 장기적인 잠재력을 통해 LUNC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설계된 다양한 디파이 생태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테라 커뮤니티에서 파생된 독립 그룹인 테라시비타에 의해 처음부터 개발되었습니다. 예, 이거 테라시비타가 만든 겁니다. 이 테라포트는. 그리고 팀은 테라 클래식 생태계를 재건하고 확장을 장려하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테라 클래식의 부흥을 위해서 생겨난 겁니다. 2023년 초에 테라시비타는 프로토콜을 구축하고 테라 클래식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 판매에서 $200만 모금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테라포트는 3월 15일에 종료될 흥미진진한 개발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공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 끝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테라 클래식 부활. 이 얘기는 제가 이거는 정말 읽어볼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은 테라포트는 원스톱 디파이 솔루션을 제공하여 기본 블록체인을 투자자, 분산형 앱 개발자 및 사용자 모두에게 적합하게 만들어 테라 클래식 생태계를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다시 정상화시키는 게 어쨌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테라포트는 주요 사용 사례는 테라 생태계의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AMM,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거래하는 그런 마켓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델에 의존하는 탈중앙화된 거래소입니다. 덱스라는 거죠. 또한 테라포트는 모든 집단의 투자자와 사용자를 유지하기 위해 디파이 솔루션 제품군을 제공할 것입니다. 투자자는 플랫폼을 사용하여 테라 토큰을 BUSD, USDC, USDT 또는 LUNC와 같은 암호화폐로 쉽게 구매하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생태계입니다. 라는 설명입니다. 테라포트에 대한 설명이고, 테라포트가 어떻게 구동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디패깅이 됐고, 지금 기존에 있던 거는 루나 클래식이 됐고, 새로 만들어진 루나는 루나 2.0으로 제 이름이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루나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가 되었고, 따라서 원래 테라 루나 코인의 모든 속성을 유지하면서 테라 클래식 스테이블 코인인 USTC의 안정화 메커니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지금은 비활성화되었지만 이런 능력을 현재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루나 클래식이랑 USTC는 현재 다시 패깅 시키기만 하면은 다시 그 기능들이 여전히 이제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테라시비타가 개발 방향이라고, 그리고 다시 그 리패깅 하는 그런 목적지로 향하는 게 이렇게 목적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USTC를 다시 루나 클래식이랑 다시 패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다시 패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런 개발자 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이게 여기에서 가장 물론 중요한 게 이제 루나 클래식 이제 뭐 이미 발행된 코인들의 개수나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도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현재 숙제입니다. 그리고 루나 클래식의 장기적인 전망은 커뮤니티 중심의 테라 클래식이 대부분 경쟁 제품보다 훨씬 뛰어난 빠르고 확장 가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거의 대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일 거래량이 1000억 달러를 계속 처리한다는 점에서 아주 유망한 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말 테라 커뮤니티는 테라 클래식의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레이어 1 기능을 더욱 개선하고 루나 및 그 이상의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게다가 테라 클래식 커뮤니티는 USTC를 팩으로 되돌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나 클래식 공급의 큰 덩어리가 소각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거버넌스 토큰에 대한 매우 낙관적인 신호입니다. 네. 이렇게 다시 패킹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어떤 뭐 공상이나 망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테라시비타 이 개발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요 밑으로는 이제 출범하게 될 테라포트의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AMM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기능들로 이러면 당연히 이제 트랜잭션 AMM 모델 덕분에 덱스의 모든 트랜잭션은 분산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수행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 이제 트랜잭션 이제 거래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스테이킹 보상 서비스도 포함을 하고 있고, 뭐 거버넌스 투표 기능도 가지게 되고, 뭐 이런 소소한 기능들이 움직이면서 뭐 자연스럽게 소각도 또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다음번에 얘기를 하네요. 테라포트는 LUNC의 공급을 줄입니까?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소각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테라포트라는 게 지금 루나 클래식에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냥 개인 차원에서의 어떤 투자가 아닌 이런 기업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가치를 투자하고 이게 인프라를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도 이제 정리가 거의 다 된 것 같고, 사이트도 같이 한번 볼게요. 테라포트 환영합니다.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거래 플랫폼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디앱들도 이제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킬 계획인가 봐요.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 이 테라포트를 기본으로 많은 디앱들을 여기다가 붙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테라포트의 장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네요. 탈중앙화가 돼 있고, 거래 수수료가 낮고, 스테이킹 할 수 있고, 그리고 소각 유지되고, 또 거래량, 유동성, 거래량을 더 늘릴 수 있고, 또 이제 보안이 철저하게 잘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그리고 프라이빗 세일 이렇게 4차까지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로드맵 1분기에 지금 1분기니까 지금 버전 1 출시를 하고, 2분기에는 새로운 페어들 활성화시키고 스테이킹 및 엔터테인먼트 섹션을 구현을 할 거고, 그리고 3분기에는 런치패드가 구현된 테라포트 버전 2가 출시를 할 거고, 4분기에 첫 번째 교차 체인 풀 구현과 함께 테라포트 버전 3가 출시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새로운 또 추가 로드맵을 발표를 하겠다고 하네요. 현재 뭐 테라포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엄청나게, 지금 코인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디파이가 중요시 되고 있고, 또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 어쨌든 테라포트 정말 잘 출범을 한 것 같고, 이를 통해서 루나 클래식이 정상화되고 또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촉진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꼭 필요한 내용으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